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마음속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식구들이 여행을 떠난 사이 시어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정리해 버립니다. 과연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쨍그랑 저녁 설거지를 하던 순금 어머니의 손에서 접시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깨졌다. 아이고,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렵했던 손이 오늘따라 떨렸다. 사실 접시가 떨어진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방금 전 며느리 미영이 내뱉은 말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순금 어머니의 가슴을 도려내듯 아팠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 성민이 부엌으로 뛰어왔다. 응, 괜찮다. 그냥 손이 미끄러져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깨진 그릇 조각을 줍는 순금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30분 전 일이었다. 가족들과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서 대화가 시작됐다. 성민아, 내년에 큰아이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 순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할머니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평생 모은 돈이 있을 텐데. 어머니, 미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희 부부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성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결혼하면 각자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남이시고요. 순금 어머니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차가운 말이었다. 미영아, 너무했어. 뭐가 너무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 아세요? 제약? 순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친구들은 다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만. 그만해. 성민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순금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접시를 떨어뜨린 것이었다. 어머니, 미영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신경 쓰지 마세요. 성민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다. 이해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순금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밤 10시, 순금 어머니는 홀로 안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멀어 보였다. 마치 자신처럼 가족이 아니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난 10년을 돌아봤다. 성민이 결혼한 후 순금 어머니는 줄곧 이 집에서 살았다.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우며 나름대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짐이었던 것이다. 내가 정말 가족이 아닌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70년을 살아오며 웬만한 일에는 울지 않았던 순금 어머니였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미영은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오히려 더 차가워 보였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형식적인 인사말 뿐이었다. 순금 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넘겼다. 할머니, 오늘 학교 참관 수업이에요. 손녀 은지가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가기로 했어요. 미영이 끼어들었다. 요즘은 부모가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할머니가 가시면 애가 좀 그럴 것 같아서요. 또 한 번의 상처였다. 할머니라는 존재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말로 들렸다. 그래, 엄마가 가는 게 좋겠네. 순금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한 번 무너졌다. 오전 10시,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집에 혼자 남은 순금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보였다. 성민이 결혼식 사진, 손주들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모든 사진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 웃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나? 순금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있으세요? 성민이 돌아왔다. 왜 벌써 왔니? 어머니와 얘기할 게 있어서요. 성민이 순금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어제 미영이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단단히 말했거든요. 아니다. 내 아내 말이 맞아. 뭐가 맞아요? 나는 정말 가족이 아닐지도 몰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성민아, 솔직히 말해봐. 너도 때로는 내가 부담스럽지 않니? 성민이 대답을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순금 어머니에게는 답이었다. 그래, 알았다. 그날부터 순금 어머니는 달라졌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음도 사라졌다. 마치 이 집에 이때 없는 사람처럼 조용해졌다. 그리고 며칠 후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을 때 순금 어머니는 말했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나는 집에 있을게.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아니다. 가족 여행이라고 했지? 순금 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가족이 아니니까. 그 말을 끝으로 순금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몰랐다. 순금 어머니가 그날 밤부터 어떤 결심을 하기 시작했는지를. 가족이 아니라면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도 없다는 결심을. 어머니, 정말 안 가세요? 성민이 여행 가방을 들고 순금 어머니 방 앞에 섰다. 가서 재미있게 놀아라. 나는 집이 편해. 문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분했다. 그럼 3박 4일 다녀올게요. 몸 조심하시고요. 응. 짧은 대답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조심해서 다녀와라. 맛있는 것 많이 먹어라 같은 말들이 이어졌을 텐데. 성민이 현관으로 돌아오자 미영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진짜 안 가신다고 하세요? 응. 집에 계시겠대. 다행이네요. 솔직히 어르신 모시고 여행하면 불편하잖아요. 성민이 미영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애들도 할머니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놀 수 있고. 8살 손자 민수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정말 안 가요? 할머니가 사주는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할머니는 집에서 쉬신대. 왜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미영이 대답했다.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여행하기 힘드시거든. 그 말이 순금 어머니의 귀에 들렸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고. 사실은 자신을 배제하려는 핑계라는 걸 순금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자, 그럼 출발하자. 미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오히려 순금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에 더 신이 난 것 같았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성민이 큰 소리로 인사했지만 순금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고 차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멀어졌다. 순금 어머니는 커튼 사이로 떠나는 차를 바라봤다. 뒷좌석에서 손을 흔드는 손주들이 보였다.
할머니, 안녕. 민수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순금 어머니도 작게 손을 들어 화답했지만 아이는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이제 혼자구나. 순금 어머니는 텅 빈 거실에 앉았다. 평소에는 시끄럽기까지 했던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다. 오후 2시. 순금 어머니는 평소라면 손주들 간식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할 일이 없었다. 뭐라도 해야겠는데. 순금 어머니는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녔다. 청소할 곳을 찾아봤지만 평소 워낙 깔끔하게 관리해둔 터라 특별히 더러운 곳은 없었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가족들이 여행 가기 전에 먹을 것들을 다 챙겨갔다. 혼자 먹을 반찬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혼자 먹을 반찬. 그 말을 중얼거리다가 순금 어머니는 뭔가 깨달았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지금까지는 가족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그저 함께 사는 사람 정도였던 것이다. 오후 4시. 평소라면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그런 소리들이 들릴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막만이 흘렀다. 순금 어머니는 손주들 방에 들어갔다. 평소에 어수선했던 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여행 가기 전에 미영이 정리한 모양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민수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다. 일기장을 봐도 될까?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펼쳐봤다. 오늘 엄마가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다. 진짜 가족이 아닌가? 그럼 할머니는 누구지? 궁금하다. 아이의 순수한 글씨로 적힌 일기를 본 순금 어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8살짜리 아이도 이미 느끼고 있었다. 할머니의 어정쩡한 위치를. 미안하다, 민수야. 순금 어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방을 나왔다. 저녁 7시. 혼자 먹는 저녁은 맛이 없었다. 평소에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먹었는데 오늘은 혼잣말밖에 할 수 없었다. 오늘 날씨 참 좋았는데 제주도는 더 좋겠지.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더 쓸쓸해졌다. 밤 9시. 평소라면 성민이 어머니 안 주무세요? 라고 물어볼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순금 어머니는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혹시 가족들에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 하지만 아무 메시지도 없었다. 첫날이니까 바쁘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은 더 서늘해졌다. 밤 11시. 순금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평소에는 성민이 텔레비전 보는 소리, 미영이 설거지하는 소리,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 등으로 시끄러웠는데 이렇게 조용한 집에서 혼자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새벽 2시. 순금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인생이 저 가로등 같구나. 혼자서 외롭게 빛나다가 결국 꺼지는 것. 그때 순금 어머니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찼다.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확히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새벽 3시. 순금 어머니는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통장, 도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제 시작이야.
순금 어머니의 눈에 지금까지 없던 결연함이 스며들었다.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순금 어머니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새벽 4시, 순금 어머니는 거실 탁자에 중요한 서류들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통장 5개, 부동산 등기부등본 3장, 그리고 인감도장. 이게 내가 평생 모은 전부구나. 70년을 살면서 차곡차곡 모은 재산이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장사해서 번 돈, 아들 키우느라 아껴가며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집 2채. 총 3억 정도 되나?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순금 어머니에게는 평생의 결실이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지금까지는 당연히 아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제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가족이 아니라면서? 순금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4시 30분. 제주도에 간 가족들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로 첫 번째 통장을 펼쳐봤다. 정기적금 통장이었다. 매월 50만 원씩 5년간 넣어둔 돈으로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 돈은 민수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모았는데, 하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 보였다. 며느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통장은 자유적금이었다. 용돈으로 받은 돈과 연금을 조금씩 모아둔 것으로 1,500만 원이 있었다. 세 번째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둔 비상금이었다. 여보, 미안해.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남겨준 돈인데 다른 용도로 써야겠어.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살펴봤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옆 동네 작은 상가 하나가 순금 어머니 명의였다. 집값만 2억은 될 텐데. 계산해보니 총 재산이 4억 가까이 되었다. 생각보다 많았다. 이 정도면 뭘 할 수 있을까? 순금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전 7시. 평소라면 가족들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순금 어머니는 간단히 아침을 해먹고 다시 서류들을 정리했다. 일단 은행부터 가볼까?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희 제주도 잘 도착했어요. 성민의 목소리였다.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심심하지 않으시고요? 괜찮다. 집에서 쉬고 있어. 혼자 계시는데 불편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알았다. 재미있게 놀다 와라. 네,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순금 어머니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집에서의 자신의 위치는 계속 애매할 것이었다. 오전 10시. 순금 어머니는 은행에 도착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순금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단 잔고 확인만 해주세요. 네, 신분증과 통장 주세요. 절차를 밟으며 순금 어머니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다. 어르신, 총 잔고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고맙습니다. 통장들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다.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온 순금 어머니는 인터넷을 켜봤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찾고 싶은 게 있었다. 양로원, 요양원, 검색창에 입력해봤다. 여러 시설들이 나왔다. 생각보다 종류도 많고 시설도 좋아 보였다. 여기서 살면 어떨까? 한 곳을 클릭해봤다. 깔끔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월 200만 원. 생각보다 비쌌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혼자 살기보다는 나을 수도. 요양원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봤다. 일부는 입소비가 따로 필요했고, 일부는 월 비용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곳도 있구나. 고급 실버타운의 정보도 나왔다. 아파트처럼 독립적인 공간에서 살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1억 정도면 입주할 수 있네. 점점 현실적인 대안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후 4시, 순금 어머니는 전화번호부를 뒤적였다. 오래된 친구 복순이의 번호를 찾았다. 여보세요, 복순아? 어머, 순금아. 웬일이야? 그냥 안부 궁금해서. 나야 뭐 별일 없지. 너는? 나도. 그런데 혹시 요양원 생각해 본 적 있어? 요양원? 갑자기 왜? 순금 어머니는 며느리와의 일을 간략히 얘기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참 속상했겠다. 응, 그래서 혼자 살 방법을 생각해 보는 중이야. 요양원도 나쁘지 않다던데. 우리 동네 김할머니는 작년에 들어가셨는데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 정말? 응,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프로그램도 많고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고. 복순이의 말에 순금 어머니는 조금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한번 견학이라도 가볼까? 좋은 생각이야. 나도 궁금한데 같이 갈까? 그럴래?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순금 어머니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오후 6시, 저녁을 혼자 먹으며 순금 어머니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생각보다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었다. 이런 자유도 있구나.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밤 9시, 순금 어머니는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1. 요양원 견학 마이너스 복순이와 함께. 2. 집 매매 상담. 3. 재산 정리. 4. 가족들에게 편지 쓰기. 마지막 항목을 쓰면서 잠시 펜을 멈췄다. 편지에 뭐라고 쓸까? 원망의 말을 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담담하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는 내용이 좋을 것 같았다. 가족이 아니라고 했으니 정말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살아볼까? 순금 어머니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둘째 날 아침 8시, 순금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복순이와 함께 요양원 견학을 가기로 한 날이었다. 순금아, 준비됐어? 복순이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다. 응, 나가자. 순금 어머니는 가방에 메모장과 볼펜을 챙겨 넣었다. 꼼꼼히 확인해 보고 싶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행복한 실버타운이었다. 어서 오세요. 견학 오신다고 하셨죠? 상담원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네, 좀 둘러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안내해 드릴게요. 시설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로비도 넓고 복도도 밝았다. 여기는 1인실이고요. 화장실과 간이 주방이 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본 순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괜찮네. 그리고 이쪽은 식당입니다. 하루 세끼 모두 제공되고요.
식당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표정들이 밝아 보였다. 여기 계신 분들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만족하고 계세요. 친구들도 사귀시고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프로그램이요? 네, 노래교실,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등. 다양해요. 복순이가 귀갯말로 속삭였다.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순금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인실 기준으로 월 180만 원입니다. 식비, 관리비 다 포함이에요. 입소비는요? 50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니 1년에 2,600만 원 정도였다. 자신의 재산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두 번째로 간 곳은 푸른 노후 마을이었다. 여기는 좀 더 고급스러워 보였다. 어르신들 환영합니다. 시설장이 직접 나와서 안내해 주었다. 저희는 좀 더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합니다. 각 호실이 작은 아파트 같았다.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혼자 살던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이나 건강 문제 같은 거 말이죠? 맞습니다. 24시간 간병사가 상주하고 있고 병원도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비용은요? 월 250만 원이고 입소비는 1억입니다. 복순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좀 비싸네. 네, 하지만 시설은 확실히 좋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어떤 것 같아? 복순이가 물었다. 둘 다 나쁘지 않은데. 고민이야. 비용 문제야?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순금 어머니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시설들은 생각보다 좋았다. 하지만 막상 가족을 떠나서 혼자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 서글펐다. 순금아, 내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일 수도 있어. 그런가? 응,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롭잖아. 복순이의 말이 맞았다. 그럼 첫 번째 곳으로 정할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좋은 선택이야. 오후 3시에 집으로 돌아온 순금 어머니는 메모장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다. 행복한 실버타운 마이너스 월 180만 원, 입소비 500만 원, 시설 양호, 프로그램 다양함, 입주민들 표정 밝음. 계산해봤다. 입소비 500만 원에 2년치 생활비 4,320만 원을 합치면 약 5천만 원이 필요했다. 현금으로 충분히 가능했다. 일단 2년 정도 살아보고 결정하자.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 저희 오늘 성산일 출봉 다녀왔어요. 성민의 밝은 목소리였다. 그래, 재미있었니? 네, 애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니도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다.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놀아라. 내일은 한라산 가볼 예정이에요. 어머니는 뭐 하고 계세요? 나,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거짓말은 아니었다.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었으니까. 혹시 심심하시면 친구분들과 만나시든지. 알았다. 걱정 마. 네, 그럼 내일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순금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이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오후 5시, 순금 어머니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집 매매 상담 받으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에 가능할까요? 네, 10시에 어떠세요? 좋습니다. 집까지 팔 결심을 한 것이었다.
어차피 요양원에 들어가면 이 큰 집은 필요 없었다. 그리고 집을 팔면 훨씬 많은 돈이 생겨서 노후가 안정적일 것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순금 어머니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다. 생각보다 빨리 진전되고 있네.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점점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잠시 망설임이 들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다시 떠올랐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순금 어머니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밤 10시 순금 어머니는 편지지를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성민아, 그리고 미영아. 하지만 몇 글자 쓰다가 그만두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편지를 쓰기로 했다. 내일은 부동산 상담부터 받고 그 다음에 요양원에 입소 신청을 해볼까? 순금 어머니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가족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곧 그들이 받을 충격의 크기도 모른 채로 셋째 날 오전 10시 순금 어머니는 동네 부동산에 앉아 있었다. 어르신, 이 집을 정말 매매하시려는 거죠? 부동산 중개사가 확인차 물었다. 70대 노인이 혼자 와서 집을 팔겠다고 하니 의아한 표정이었다. 네, 확실합니다. 순금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보통 이런 큰 결정은 제 명의예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중개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고객의 의사가 확실해 보였으니까. 그럼 시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네 집값이 요즘 많이 올랐거든요. 컴퓨터를 켜서 주변 시세를 확인하던 중개사의 눈이 커졌다. 어머나, 이 집이 평수도 꽤 되고 위치도 좋네요. 2억 8천은 받으실 것 같은데요? 순금 어머니는 놀랐다. 남편과 함께 3천만 원 주고 산 집이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다. 정말요? 네, 재개발 예정지라서 집값이 급상승했어요. 급하게 안 파시면 3억 2천도 노려볼 만하고요. 급하게 파는 게 좋겠어요. 아, 그러시면 그래도 3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금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2주 안에도 가능해요. 2주면 좋겠네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순금 어머니의 손이 약간 떨렸다. 평생 살던 집을 파는 일이었으니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 순간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다. 오후 12시 부동산을 나온 순금 어머니는 행복한 실버타운으로 향했다. 어르신, 어제 견학 오셨던 분이시죠? 상담원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네, 입소 신청하러 왔어요. 아, 정말요? 빨리 결정하셨네요. 서류는 다 준비해 왔습니다. 순금 어머니는 가방에서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꺼냈다. 어제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이었다. 언제부터 입주하고 싶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 가능할까요? 네, 마침 301호에 빈 방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남양이라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상담원이 입소 계약서를 가져왔다. 월 이용료 180만 원, 입소비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입소비는 오늘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순금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통장을 꺼냈다. 계좌이체로 할게요. 500만 원이 순식간에 이체되었다. 이제 정말 현실이 되었다. 가족분들도 아시나요?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과 상의해서 오는데
혼자 와서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 곧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시죠? 상관없어요. 제 돈으로 제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상담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고객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했으니까.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짐은 많이 가져오실 필요 없어요. 생활용품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온 순금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많았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이것들은 어떻게 하지? 평생 아끼며 입었던 한복들, 명절 때 입던 정장들, 추억이 담긴 옷들이었다. 결국 가장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가방에 넣었다. 한 개의 큰 가방이면 충분했다. 서랍을 열어보니 남편의 유품들이 나왔다. 시계, 만년필, 그리고 결혼 반지. 여보, 미안해요. 남편 영정사진에 대고 말했다. 당신이 물려주신 집을 팔게 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다. 오후 5시, 평소 같았으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다. 앞으로는 매일 이럴 텐데.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했다. 자유롭게 요리할 수는 없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 오늘 한라산 다녀왔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배경으로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다. 그래, 재미있었니? 네,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도 같이 오셨으면. 괜찮다. 너희들끼리 즐겁게 놀아라. 내일 오후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선물도 많이 샀어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네, 그럼 내일 저녁에 봬요. 전화를 끊고 순금 어머니는 복잡한 마음이 되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이었다.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다. 밤 9시, 순금 어머니는 편지지를 꺼내서 펜을 들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다. 뭐라고 써야 하지? 원망의 말을 쓰고 싶었지만 그보다는 담담하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몇 번 쓰다가 찍고 다시 쓰다가 찍기를 반복했다. 결국 내일 아침에 쓰기로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들면서 순금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봤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가끔은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집에서의 생활은 계속 힘들 것이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과 사는 게 나을 수도. 요양원에서는 최소한 무시당하거나 천대받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순금 어머니는 잠들었다.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다. 마지막 날 아침 7시. 순금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정말로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다. 거실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다.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주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곳이었다. 정말 떠나는 게 맞을까? 잠시 망설임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아침을 간단히 먹고 본격적인 정리에 들어갔다. 먼저 자신의 방부터 정리했다. 옷장, 화장대, 서랍. 30년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다. 이건 가져갈까? 어머니가 주셨던 놀이개가 나왔다. 결혼할 때 받은 것으로 50년이 넘은 물건이었다. 결국 가방에 넣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 화장대 서랍에서는 가족 사진들이 나왔다. 성민이 어렸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손주들 돌잔치 사진. 이것들은 어떻게 하지? 가져가기에는 너무 많고 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했다. 결국 성민이 방에 가져다 놨다. 언젠가는 찾아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전 10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집 보러 오실 분이 계세요. 오늘 오후 2시에 가능하신가요? 네, 좋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인데 아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오전 11시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했다.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던 계좌들을 하나로 합쳤다. 총액을 확인해 보니 1억 3천만 원이었다. 여기에 집값 3억까지 합치면 4억 3천.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아니, 넉넉한 돈이었다. 이제 누구에게 눈치 볼 일도 없겠네. 마음 한편으로는 해방감이 들었다. 정오.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꺼내서 혼자 상을 차렸다. 마지막 식사였다. 맛있다. 평범한 김치찌개였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더 맛있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요양원에서는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겠네.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만 하면 되었다.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었다. 오후 2시 집을 보러 온 부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집 구경하러 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다. 신혼인 듯 행복해 보였다. 어서 들어오세요. 부부는 집안을 꼼꼼히 살펴봤다. 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셨네요. 햇빛도 잘 들고 구조도 좋고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좋아요. 가격 조정은 어려울까요? 제시하신 가격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금 어머니는 흥정할 마음이 없었다. 빨리 정리하고 싶었다. 정말요? 그럼 계약하겠습니다. 언제 이사 오시고 싶으세요? 다음 주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제 정말 집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부부가 돌아간 후 순금 어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정말로 끝이구나. 오후 4시 마침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지에 펜을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원망의 말, 이해해달라는 말. 결국 담담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다. 성민아, 미영아,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집을 떠났을 것이다. 미영아, 내가 말했듯이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다. 정말로 내가 이 집에서 가족으로 대접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남이었나? 결론은 후자인 것 같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집은 팔았고 내 재산도 모두 정리했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다. 거기서는 적어도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은 듣지 않을 테니까 찾으려 하지 마라. 나는 이제 자유롭고 싶다. 그동안 고마웠다.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다. 정말로 이별하는 것 같았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거실 탁자 위에 놔뒀다. 저녁 6시 마지막 저녁을 준비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로 간단하게 차려 먹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오히려 편했다.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저녁 8시 짐을 최종 점검했다. 큰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필수품만 넣었다. 30년 살이가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이게 내 전부구나. 서글펐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밤 10시 마지막 밤을 맞았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떠날 것이었다. 침대에 누우면서 30년의 추억들이 스쳐갔다. 성민이 태어났을 때, 첫걸음을 뗐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는 얼마나 예뻤던가. 그때는 정말 딸 같았는데,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생생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모든 게 과거가 될 것이었다. 새벽 1시, 잠이 오지 않았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보아온 풍경이었다. 내일부터는 다른 풍경을 보게 될 것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야. 순금 어머니는 자신에게 말했다.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다. 새벽 3시, 드디어 잠들었다. 내일이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 다음날 저녁 8시, 제주도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성민이 큰 소리로 인사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뒤따라 미영과 아이들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다. 할머니, 선물 사왔어요. 민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집안은 조용했다. 어머니 안 계신가? 성민이 이상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평소 같았으면 현관까지 나와서 맞아주셨을 텐데. 어머니, 어디 계세요? 목소리를 높여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혹시 잠드신 건 아니에요? 미영이 말했다. 하지만 평소 어머니는 이 시간에 잠들지 않으셨다. 성민이 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 안 계셔. 그럼 어디 가셨을까?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다. 화장실에 계신가? 아이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봤지만 역시 없었다. 할머니 어디 가셨지? 은지가 의아해했다. 그때 성민이 뭔가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성민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네. 성민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왜 편지를 써놓으셨을까? 미영이 옆에서 궁금해했다. 성민이 편지를 열어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 몇 줄을 읽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점점 읽어갈수록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성민은 대답하지 못하고 편지를 계속 읽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여보, 무슨 내용이에요? 미영이 다가와서 편지를 함께 보려고 했다. 잠깐만. 성민이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주저앉았다. 어머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영이 편지를 빼앗아 읽기 시작했다. 집은 팔았고,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을,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 편지를 읽으면서 미영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예요?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고? 요양원에 가셨다고? 성민은 믿을 수 없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가. 성민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때 미영이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편지에 그대로 적혀 있었다. 설마, 내 말 때문에?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 저번에 어머니한테 가족이 아니라고. 뭐라고? 성민이 소리쳤다.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게 그냥 화가 나서.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미영은 자신의 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성민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아빠, 왜 소리 질러? 아이들이 무서워했다. 할머니는 정말 어디 가신 거야? 은지가 울먹였다. 성민은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하지만 통화 중 신호음만 들렸다. 왜 안 받으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번호를 바꾸신 건가? 성민은 패닉 상태였다. 일단 진정해요. 어디 계실지 생각해봐요. 미영이 말했지만 자신도 떨고 있었다. 어디를? 친구분들 집? 성민이 어머니 전화번호부를 뒤졌다. 평소 연락하시던 분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복순 이모세요? 저희 어머니 혹시 못 보셨어요? 순금이? 아니, 못 봤는데.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뭐라고? 왜? 그게 긴 얘기인데. 복순이는 며칠 전 순금이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요양원 얘기하더라. 요양원요? 성민의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응, 혼자 살 방법을 고민한다고. 그때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어디 요양원인지 아세요? 글쎄, 같이 견학 갔던 데가 있긴 한데. 행복한 실버타운이었나? 성민은 급히 메모했다. 고맙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민은 인터넷을 켰다. 행복한 실버타운을 검색해봤다. 여기인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미 밤 10시가 넘어서 연결되지 않았다. 내일 아침에 가봐야겠어. 그날 밤 집안은 침울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어른들은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미영이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성민도 자신을 자책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한편 요양원에서 순금 어머니는 첫날 밤을 보내고 있었다. 새로운 환경이 낯설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다. 적어도 여기서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 테니까. 잘했나?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돌이킬 마음은 없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먼저였다. 다음 날 오전 9시, 성민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행복한 실버타운으로 향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손이 떨렸다. 정말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접수처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혹시 이순금이라는 분이 입소하셨나요?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아, 어제 입소하신 분이시네요. 어떤 관계시죠? 아들입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로 어머니가 여기 있었다. 아드님이시군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족분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만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머님께서 면회를 거부하신다고 하셨어요. 면회를 거부요? 성민은 충격을 받았다. 네,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다고 하시면서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성민이 애원했지만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규정상 본인이 거부하시면 그럼 전화라도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도 어머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성민은 절망했다.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들과 연을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편지라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민은 급히 편지지를 달라고 했다. 어머니, 저는 성민입니다. 어머니께서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모든 게 저희 잘못입니다. 특히 미영이가 그런 말을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다. 이거 꼭 전해주세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민은 미영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면회도 거부하셨다고요? 응, 아예 만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 미영은 더욱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봐.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날 오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아드님이시죠? 어머님께서 집 매매 계약하셨는데 다음 주에 잔금 치르기로 했거든요. 잔금이요? 네, 3억에 계약했는데 정말 좋은 가격에 나갔어요. 어머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성민은 멍해졌다. 정말로 집까지 팔아버린 것이었다. 저희도 연락이 안 돼서. 아, 그러시군요. 그럼 계약자 본인과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민은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했을까? 일주일이 지났다. 성민은 매일 요양원에 찾아갔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면회를 거부했다. 편지를 몇 통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집에서는 모든 사람이 침울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그리워했고 미영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할머니 언제 돌아와? 민수가 매일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가 화나셨나 봐. 은지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둘째 주가 되자 성민은 직장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어머니 생각에 집중이 안 됐다. 그때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드님, 어머님께서 짧은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네요. 무슨 메시지요?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라.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다인가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성민은 절망했다. 어머니가 정말로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찾아가면 언젠가는. 아니야, 어머니가 더 상처받으실 것 같아. 결국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났다. 집 매매도 완료되었다. 어머니는 3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넣으셨을 것이었다. 정말로 우리와 연을 끊으시려는 거구나. 성민은 체념하기 시작했다. 한편 행복한 실버타운에서 순금 어머니는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순금 씨, 여기 생활 어때요? 같은 층박 할머니가 물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유롭고 가족들 그리워지지 않아요? 순금 어머니는 잠시 멈췄다. 물론 그리웠다. 손주들 웃음소리도 아들의 따뜻한 말도.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떠오르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다. 가끔은.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이잖아요. 그래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죠. 노래교실에도 나가고 원예 치료도 받으면서 순금 어머니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 이런 생활도 나쁘지 않네. 돈 걱정도 없었다. 집을 판 돈으로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2달이 지났을 때였다. 요양원 원장이 순금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님, 아드님께서 계속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 안 만날 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가족인데 한 번 정도는. 가족이요? 순금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네요. 원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 후로도 성민은 가끔 요양원에 찾아왔지만 순금 어머니는 끝까지 만나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나자 성민도 점차 포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미영은 매일 자책했다.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다. 6개월 후 순금 어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요양원에서 친구들도 생겼고 취미 활동도 즐겁게 하고 있었다. 가끔은 가족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보다 자유로움이 더 컸다. 이게 내 선택이었어. 창밖을 바라보며 순금 어머니는 생각했다. 아픈 과거는 묻어두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다. 말 한마디가 만든 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고 한 가족을 영원히 갈라놓았다. 미영은 그날의 말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었다. 그리고 순금 어머니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자신만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것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를 뒤로 한 채, 때로는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순금 어머니에게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칼날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린 순간의 아픔을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